Hello guys, my name is Bri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씨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경씨는 전 엑스 구글러시죠? 네, 구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도 요즘에 구글에서 나와서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최근에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접목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어떠셨나요? 재밌었고요. 우선은 되게 재밌었고, 사실은 구글러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구글러는 아닌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글에서 일을 했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고, 제가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1인 기업 하면서도 그때 일했던 습관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일례로 캘린더 이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하는 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문서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짧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기업 하는데 효과적으로 조금 일을 하는데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좀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관찰자 입장에서 구글이란 어떤 조직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그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구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안에서 애자일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나는 거는 구글에서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파트너 어드바이저라는 롤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요. 클라우드 산업이 지금 IT 안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군이다 보니 굉장히 그 안에서도 사실은 좀 정신이 없어요. 그 제품도 새롭게 빨리 막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조직도 새롭게 빨리빨리 변화하고 이러면서 제가 사실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구글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고 민첩성이 있고, 그리고 빠르게만 한 게 아니라 빠르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구나. 일례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파트너 팀이다 보니 파트너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파트너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의들을 해오세요, 저한테. 근데 한국에 이제 제 롤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저희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POC,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텍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파트너가 문의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이런 하나의 어떤 일례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문의,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의들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우왕좌왕하지 않고 매니저가 바로 트릭스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느 나라에 어떤 질문이 있었고 해서 하루 이틀 내에 POC를 찾아요. 그리고 그 POC가 만약에 없다, 이 질문들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또 대행해줄 수 있는, 서포트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든 찾아요. 하루 이틀 내에 바로 트릭스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 롤은 뭔데 우리 이런 부분들까지 도와주기로 어제 이 사람 매니저와 뭐 합의를 했다라든지.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니저들도. 정말 애자일한. 네, 그런 거에서 저는 좀 애자를 느꼈고, 사실은 되게 좋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니저한테 저희가 행아웃이라고 하는 채팅창을 쓰는데요. 저는 이제 리모트로 매니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없었어요, 매니저가.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채팅을 해요. 저는 얀이었는데, 채팅 잠깐 할 수 있어? 15분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구글 캘린더를 공유를 하거든요, 팀원들끼리. 그러면 제 매니저 이름을 검색을 하면 매니저 일정이 쫙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미팅 없는 때 제가 바로 인바이트를 보내서 15분 동안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나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줘. 이거 POC 찾아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바로바로 물어보고 대응을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좋았던 점은 필요 없는 불만이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되게 늘어지면 왜 우리 회사는 왜 이러지? 왜 이거 POC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불만이 쌓이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매니저의 서포트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그 매니저는 어떤 분이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분이셨나요? 아니요, 저희 외국 분이었고요. 중국 분이셨을 거예요. 사실 제가 국적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어보질 않아서 국적 자체도. 근데 중국 분을 알고 있고 취잉얀이라는 분이었고요. 사실 제가 구글에서 매니저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팀 소속도 바뀌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서포티브 리더십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구글에 있는 매니저들, 제가 경험해본 매니저들은 굉장히 서포트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저희가 원오원을 해요. 그 구글에 좀 되게 독특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니저와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원오원을 뭐 1시간 정도씩 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원오원 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들이 꼭 물어보는 게 요즘 일하는데 힘든 건 없는지, 내가 서포트 해줄 것은 없는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다른 회사에서도 좀 있어 봤는데 그런 문화가 처음에는 되게 놀라웠어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구글 조직 문화 되게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저는 원오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사람들 서포트 해주고 케어해주는 것들, 그런 문화가 구글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정말 문화가 좋다라는 것,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뭔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도 그리고 직원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구글은 어떻게 혹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구글은 제가 피플앤잡이라는 외국계 채용 사이트에서 보고 사실 들어갔고요. 입사 지원을 했고, 사실은 구글 내에 구글 렌즈 팀 매니저로 뽑혔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엎어지면서 사실 좀 붕 뜬 상태였다가 그때 같이 이제 일을 했던 헤드헌터가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또 파트너 팀에서 지금 채용이 있는데 한번 면접을 보시겠냐.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할 때에도 클라우드 쪽 인사이드 세일즈를 했었기 때문에 좀 잘 핏이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조금 면접을 보고 붙게 됐습니다. 뭐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었을 건데 네.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 우선은 첫 번째로 저는 운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들어와서 매니저님께 여쭤보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찾고 계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사람을 못 찾다가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쯤에 제가 인터뷰를 본 거여서 사실은 좀 운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구글의 인터뷰는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사이드 세일즈 클라우드를 접하지 않았다면 인터뷰 통과하기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구글은 다 적습니다. 그 답하는 걸 다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긴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솔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커리어들을 성찰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답을 해야 된다. 내 커리어 목표와 이 회사에 내가 왜 지원을 하는지 그것이 잘 맞아야 된다. 그것들을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알아주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잘 못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자.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아는 것처럼 했다가 딥다이브해서 더 물어보시면 사실 모르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가면 이렇게 메이크업 하겠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코칭하는 분들한테도 하나 말씀드렸던 게, 제가 구글에서 하나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요. 사실 되게 감사한 건 준영님이 사실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워크 다이어리라는 걸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날짜를 적고 내가 몇 시에 출근했고 출근해서 뭘 했는지를 키워드별로 그냥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IT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링크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링크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흐름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스스로 셀프 리플렉션이 된다. 즉 이건 내가 효과적으로 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되게 효과적이지 못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셀프 피드백이 되면서 점점 더 업무 스킬,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 관리 부분에서 더 성장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클리 101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한국에 있는 멘토님과 101을 할 때 저는 이 워크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내가 이번 주에 했던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 새로운 인사이트나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개선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일들을 더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네. 아까 매니저도 있고 지금 멘토도 있고 다른 분이죠? 다른 분입니다. 예. 멘토랑도 위클리를 하고, 네. 그리고 매니저랑도 위클리를 하고. 네. 근데 사실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님들이랑 위클리를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로 매니저가 있었기 때문에 매니저랑은 그냥 바이 위클리 혹은 짧게 이렇게 행아웃 하는 걸로 하고, 위클리로는 로컬에 있는 한국 멘토님이랑 진행을 했고요. 좀 특수한 게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처음 매니저가 한국에 있는 멘토를 아예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써니랑 위클리로 101을 해라고 이렇게 지정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멘토는 다른 이런 부서 사람인가요? 아니요, 파트너 팀에 계신 분이고요. 대신 이제 롤이 달랐어요. 그분은 파트너 디벨롭 매니저에서 PDM이었고 저는 파트너 어드바이저였고요. 근데 한국 파트너 팀에 있고요. 다만 소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 조직들은 이렇게 매니저가 갖고 쭉 같은 매니저로 조직이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도 같은, 예를 들면 파트너 팀이라고 하더라도 PDM이 다르고요, 매니저가. 파트너 어드바이저, PA가 또 매니저가 다르고요. 또 파트너 엔지니어 또 매니저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점이죠. 그럼 매니저가 어떤 팀의 한 명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한 매니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파트너 팀이지만 매니저가 다 달라요. 그러면 매니저끼리 어떻게 보면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제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 일을 하다가 디스커션 하고 하다가 조금 충돌이 나거나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매니저가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니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로컬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나요? 네, 실제로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례로 제가 역대 회사 다녔던 곳 중에 제일 미팅이 많았어요. 근데 미팅이 많았던 이유가, 물론 제가 파트너 팀이기 때문에 외부의 파트너분들이 오셔서, 특히 우리가 이제
같이 일한 주요 파트너사들이 3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파트너들은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위클리로 오시면 이제 미팅을 하는데 나머지 미팅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제가 파트너 어드바이저면 파트너 어드바이저의 글로벌 팀이랑 하는 미팅이 있고 또 파트너 어드바이저 노스 아시아 팀 하는 또 미팅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올핸즈가 있고 파트너끼리 하는 또 인터락이 있고 노스 아시아 파트너십 인터락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계속 그 우리가 케이던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보조를 계속 맞추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그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이 정도 진전이 됐고 앞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근데 그렇게 미팅이 많으면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그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 같은데 이 구글은 뭐 스마트한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건지 왜 미팅이 많아도 만족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사실 저도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을 때 6개, 7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날은 집에 갈 때 정신이 없더라고. 혼이 쏙 빠진 상태로 갔었는데 우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이고 또 그러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 미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미팅 들어가도 다 채팅 또 하고 있어요. 따로 또 딴 일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미팅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느꼈던 것은 미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 뭐냐면 우선 미팅 들어가면요. 바로 이제 창에 띄워서 그 한 명이 바로 창을 띄워서 그 다 적습니다. 얘기하는 것들을 키워드들 얘기하는 것들 다 적고요. 그리고 다음 미팅까지 누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요. 미팅에서. 그래서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누가 오너십을 갖고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놀랐던 것은 예를 들면 파트너랑 워크숍을 가는데도 한 달 전쯤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진전이 돼요. 근데 사실 워크숍이 사실 또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바로바로 해서 뭐 아이디어도 추가하고 해서 그 일을 진전을 해서 워크숍 내고 원하는 결과들을 내시는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스마트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미팅하는 시간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굉장히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억셉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의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베네핏이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네,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스마트한 사람들이 구글에 모였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연히 구글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이고 정말 제가 느꼈던 건 가서 일만 하면 되는구나.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분들 많은 직장인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저는 우선 아침을 못 먹으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상 뭐 커피나 빵을 사갖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선 뭐 들어가면은 뭐 그때 제가 나눠드렸지만 먹을 거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일, 아침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되게 미팅도 많고 뭐 일이 많아서 힘들 때 가끔 이렇게 아침을 되게 맛있게 먹으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회사 정말 너무 좋다라는 걸 실제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구글 밥 잘 나와, 구글 밥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직원들을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뭐 배워야지 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분들이랑 사실 첫 달에 다 원어원을 거의 다 했었어요. 그때 한 35분 정도 구글 클라우드 팀이 있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점심도 같이 먹고 티타임도 갖고 하면서 이렇게 원어원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점들이 와, 이분들이 정말 일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 자체를 사랑하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구나. 근데 클라우드 팀이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15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 이제 되면 조금 좀 쓸쓸하고 싶거나 조금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약간 또 좀 지쳐있을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더 열정이 있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배워가려는 그런 자세,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걸 보면서 제가 이래서 이 열정 때문에 이분들이 구글에 다니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경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일에 대한 자세, 일에 대한 그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사실 구글에서 제가 일했던 것들 중에 그 부분이 제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